여러분, 중국의 지방정부가 부채 위기를 맞고 있다. 그래서 금융위기가 올지도 모른다.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일단 말입니다. 시장에서는요, 중국이 정확한 통계를 밝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몇몇 지표를 보면 지방정부가 부채의 위기에 놓여 있는 것, 이것은 정확해 보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방정부발 리먼 브러더스 사태 터질 수 있다는 이야기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한번 보시죠. 4분기 지방정부 융자기구 조달 자금입니다.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54억 위안입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1조 200억 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방정부 융자기구가 조달한 자금이 마이너스가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지방정부 융자기금이 뭐냐? 이것을 정확하게 보면 이게 위기인지 위기가 아닌지 아마 여러분들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지방정부 융자기구라는 것은요,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지방정부가 토지 있잖아요. 토지. 그리고 뭐 또 다른 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자산을 담보로 해서 금융권에서 융자를 받거나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자금을 확보하는 그런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그러면 그 자금으로 도로도 만들고요, 항만도 만들고요, 심지어 말입니다, 아파트도 짓고 또 그 자금으로 지방정부의 재정도 운영을 하고 이렇거든요. 그리고 나서 인프라가 투자가 되면 도로의 사용료도 받을 거고요, 항만의 사용료도 받을 거예요. 이 사용료로 결국 채권을 발행했다든가 혹은 대출을 받은 것을 갚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자금이 마이너스가 났다. 이것은요, 결국 말입니다, 자금이 부족해져 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요, 54억 위안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지방정부 융자기구에서 조달한 자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체 자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예측을 하는 추정치가 다 다르기는 하지만 골드만삭스에서는요, 2020년 기준으로 53조 위안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53조 위안이면요, 1경 23조입니다. 1경 23조. 1경 23조라는 숫자는 여러분 진짜 중국의 1년 GDP라고 이야기하는 국내 총생산의 절반에 해당됩니다. 국내 총생산의 절반. 어마어마하죠. 한나라 국민이 생산하는 총액의 절반이 지금 지방정부 융자기구의 부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가 나면 이제 부채 위기는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말입니다, 여기서 대출을 받은 거 갚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회사채 발행한 거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가 나면 대출을 갚기가 힘들어지고요, 회사채를 갚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디폴트 사태로 발전할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말입니다, S&P 국제적 신용평가기관이죠. 이 평가기관에서는요, 지방정부 융자기구에 재융자가 실패한다고 하면
정부가 투자할 자금도 없는 데다가 대규모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충고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요. 지방정부 융자기구에 쉽게 말하면 자금이 마이너스가 돼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플러스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말입니다. 은행이 대출을 더 이상 안 해준다는 거예요. 게다가 금융시장에서도 지방정부 융자기구가 발행하는 회사채가 안 팔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충격이 올 수 있는 것, 어쩌면 말입니다. 당연할지도 모른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외로 중국의 부채가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점점 이 부채가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에서 터질 거다 하는 예측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금융의 전이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중국 정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금융의 전이가 될 가능성 굉장히 크다 이렇게 지금 시장은 읽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는요. 이게 GDP 대비 기업 부채 비율도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 1등입니다. 거의. 거의 세계 1등이에요. 후진국 빼고는 그냥 세계 1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요국 중에서는요. 중국은요. 기업 부채 비율이 157.1%입니다. 지방정부 융자기구는요. 기본적으로 기업 부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부가 지방정부가 뭐 자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고 그 다음에 회사채를 발행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이게 정부 부채가 아니라 지방 기업 부채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 부채가 굉장히 많은데 어마어마합니다. 157.1%면요. 대한민국은 117.9%거든요. 일본도 117.9%고요. 유로존도 109.6%입니다. 미국은 81.2%입니다. 여기에 비하면 중국은 2배죠. 게다가 영국은 66.1%입니다. 이러면 중국이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 것을 아마도 느껴지실 거예요. 문제는 그럼 정부가 갚을 수 있느냐? 중앙정부가 갚을 수 있느냐? 이것도 지금 만만치 않다는 평가입니다. 여러분 중앙정부의 부채도 지금 역대급입니다. 역대 최고입니다. GDP 대비해 보면요. 3배 가까이 됩니다. 3배. 273.2%입니다. 이게 중국 국가금융발전연구소에서 발표한 거니까 이것은 뭐 거의 맞을 거라고 보는데요. 물론 이거보다가 더 높을 가능성이 더 많다 이렇게도 보지요. 2008년에 141.2%에 비하면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273.2%. 그러니까 여러분 지방정부의 융자 기구에 대한 부채가 1경원까지 되니까 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데다가 기업 부채나 중앙정부의 부채까지도 많으니까 이것을 갚기가 쉽지 않겠다. 결국 말입니다. 지방정부의 부채가 점점 더 커지면 이게 터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 진짜 더 심각한 것은요. 중국의 부동산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부동산 전체가 중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30% 가까이 되는데 집이 안 팔려요. 집이 팔려야 되거든요. 집이 팔려야지 지방정부도 부동산 개발 회사의 땅을 팔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야지 지방정부도 땅을 팔아서 그 재원으로 지방정부를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지방정부가 더 빠르게 심각해지고요. 이미 부동산은 꺼지기 시작을 했으니까 이 부동산의 어떤 침체가 결국 말입니다. 지방정부의 침체
여기에 좀 더 나아가면 지방정부 융자기구의 디폴트까지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지방정부 융자기구가 마이너스가 났다는 사실은요. 결국 금융위기의 어떤 신호가 하나 터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당연히 부동산 침체하고 맞물려서요. 시장 전체의 위험이 될까 사실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시장은 이처럼 말입니다. 굉장히 변화가 심하고요. 특히 말입니다. 부동산 침체에 따른 지방정부의 디폴트는 어쩌면 올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시장에서는 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예의주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